안녕하십니까. 가슴명상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하트러브입니다. 전번 시간에 그 육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육바라밀을 하기 전에 사무량심 자비이사를 먼저 증득을 해서 이것이 탄탄한 어떤 그 기반을 갖고 있을 때 육바라밀이 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무량심은 그 우리의 가슴의 방 중에서 역지사지 방에서 상대방과 하나 되는 그 어떤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자비의사를 길러간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그 사무량심을 터득하는 역지사지 운용 방법과 실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면 그 어떤 사람이 그 나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게 돼 있어요. 분노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난 피해자입니다. 근데 내가 이제 분노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. 거기에 대해서.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그 뭐 정당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내 화를 내면 화를 내는 내가 괴롭다는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전 어떤 그 동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으면은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우주적 차원에서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 고통을 우주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인간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고 그랬을 적에 인간적 차원에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게 정당한데 내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의 일방적인 행동에 의해서 내가 지금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정당한데도 어쨌든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라고 보여진단 말이죠. 그 우주에서 이게 네가 지금 인간적으로 네가 옳다고 판단하지만 우주적 차원에서는 옳지 않다는 판단인 것입니다. 이게.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놓친 거냐 하는 거예요. 우주적 차원에서. 그것은 바로 또 하나의 타인은 또 하나의 나거든요. 전체 어떤 의식으로 보면 부분 의식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그 사람과 나는 별개이지만 전체 의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거든요. 또 다른 나라고요.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주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적 차원에서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랬을 적에 이제 그 역지사지의 방에 가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잘못은 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.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. 그 사람 입장이.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도 무효화되는 건 아닌 거죠. 잘못한 거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거죠. 잘못한 거지만 그래서 잘못한 것까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. 그 사람 차원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사람 차원에서 이제 그 심정이 이게 느껴져서 내가 이제 공감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자애로운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. 분노 대신. 그러면 자애로운 마음을 내는 순간에 내 마음은 분노에서 다시 평정심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. 평정심은 뭐냐면 우주에서 우주적 차원에서 네가 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사인으로 또 보셔야 돼요. 그냥 평정심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우리가 이게 한 시소 이게 이제 그
타는 시소라고 보면은 이 시소가 이 중심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죠. 그 중용이죠. 중도.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 평정심이고 어떤 수행의 원리로 보면 이제 중도, 중용 이렇게 되겠죠. 하나는 우리가 그 시소 중간 지점에 우리가 멈출 거기서 존재할 적에 항상 시소는 평행을 유지하겠죠. 요것은 우리가 이제 공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이제 획득하는 거고요. 아니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? 세계에서는 양쪽에 무게를 똑같이 올려놨을 때 균형을 잡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이 양쪽의 균형을 똑같이 잡아주는 거는 세계의 원리고, 가운데 가서 우리가 존재할 적에 그건 이제 공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. 두 가지 다 할 줄 아셔야 돼요. 이 현상계에 나와 있으면서 공만 터득했을 때 이 현상계에서 빨랫감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게 깨달음의 빨랫감이라는 책이 다 나올 정도로 공의 원리만 가지고는 이 세상 이 현상계 세계에서는 좀 안 통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. 자, 그랬을 적에 이렇게 분노를 느낀다는 거는, 그 사람 행위에 대해서 내가 피해자로서 분노를 느낀다는 거는 이 시소 한쪽에 내 입장에서만 이제 그 바라봤을 때 이게 이제 언바란스가 나는 거겠죠. 지금 내려오면서.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마음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분노에 이제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그것을 가슴에서 역지사지의 방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다시 느껴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. 심정적으로. 그랬을 적에 다시 이것이 균형을 잡으면서 다시 시소가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제 분노를 떠나서 그 사람한테 자애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.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행위가 잘한 행위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.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.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했을 적에 그 사람 입장에서 느껴봄으로써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.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입장을. 그럼으로써 이게 이제 균형이 다시 잡히면서 내 입장과 상대방 입장이 다시 균등해지면서 평형을 잡는데, 이걸 이제 중도라고 하셔도 되고요. 그것이 우리 인격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시 자비희사에서 평정심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. 그러니까 자비희를 따로 하고 사를 평정심을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자애를 놓쳐서 분노를 느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다시 느껴서 그 사람의 자애를 느껴주면은 분노와 자애가 이게 평형을 이루면서, 아시겠죠? 평정심을 다시 찾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주 사업이 잘 돼서 기뻐할 때 우리는 속으로 이제 배가 아프죠.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성공 일변도를 달릴까? 학교 다닐 똑같아.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고는 막 이렇게 불평을 하죠. 그랬을 때 이제 배가 아프면서 이제 심사가 꼬입니다. 이것은 우주에서 네가 지금 균형을 잃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. 인간적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판단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. 그걸 어떻게 변형시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죠. 그러면서 내가 또 분발하는 계기도 되잖아요. 열심히 살아서. 그런 거니까 그것은 선용을 하시되, 그러면 이 시기심, 이 배아픔, 이 고통은 어떻게 넘어갈 거냐. 역지사지의 방에서 그 사람의 성공을 느껴보면 그 사람이 그 성공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. 내 느낌으로. 아시겠죠? 상대방의 느낌인데 그 사람의 그 행복해하는 느낌이 내 가슴에서 그대로 내가 체험을 해요. 그랬을 때 이것이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해요. 내 시기심과 그 사람의 성공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기분 좋은 상태가 내가 느껴줌으로써 이것이 다시 균형을 잡아요. 그러면서 내 안에 시기심이 사라져요. 그러면서 다시 자비희사의 사에 평정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. 이 원리를 알 때 우리가 만약에 역지사지방을 모른다 그러면, 자, 사무량심이라는 개념도 있고, 그래서 내가
그 사람이 성공한 거를 배합하면 안 되지 하고서 이거를 자꾸 변형시키려고 할 때 더 고통을 받는 겁니다. 에너지는 변형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. 변형을 시킬 때 우리 고통을 받아요. 그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.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. 명분과 감정은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대로 수용하라고 그러죠. 수용도 하기만 하면 안 되죠. 수용을 하는데 이렇게 역지사지의 방에서 또 하나의 나인 그 사람의 성공을,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을 내가 느껴봄으로써 그것이 에너지가 상쇄가 되면서 시소가 균형을 잡는 이 원리를 아시면 그 우리가 감정으로부터 엄청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그 상대방의 성공에 대해서 배가 아픈데 시기심이 나고 배가 아픈데 이거를 역지사지방을 몰라서 내가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느끼면 안 되지, 같이 즐거워해 주라고 그러는데 같이 즐거워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안에서 그 느껴지는 시기심과 그 질투심을 변형시키려고 그럴 때 우리는 더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. 아마 여러분들 많이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. 그래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. 그 시기, 내 입장, 나의 에고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. 상대방 입장에서 느껴줌으로써 평형을 잡는 작업을 해주셔야지, 예. 그래야지 세계에서 내 입장에서도 그 사람의 성공을 시기심으로 한번 체험해보고, 또 상대방 입장에서 즐거움으로,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느껴봐. 두 가지를 체험했을 때, 이 체험이 균형이 맞아 떨어지면서 양쪽에 이렇게 이제 시소가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거. 이 원리를 적용하셔서 감정의 그 어떤 불균형으로부터 그, 그 저기 뭐야 자유를 좀 체험해 보시면 이 자비이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움을 변형시켜서 무슨 그 자애로움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든 작업이 돼요. 그래서 이걸 자꾸 이게 그 반대측 입장에서 이렇게 해줄 적에 점점 이제 우리는 그 자비희사, 세상에 대해서 자애로움과 세상 상대방의 슬픔을 같이 슬퍼해주고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고 그럼으로써 이 그 상쇄가 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세계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이 자꾸 이제 습관화가 되다 보면 그 세상에 대한 증오와 상대방의 잘못한 거에 대한 실패에 대한 고소함과 성공에 대한 배아픔이 느껴지는 순간에 바로 반대편 쪽에 가서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우리 에고는 이것이 이제 부질없다는 걸 점점 우리가 스스로 알게 돼요.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점점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면서 아예 처음부터 세상에 대해서 이제 자애로움을 많이 갖게 되고 같이 상대방의 그 성공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주고 실패에 대해서 같이 슬퍼해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옮겨가죠. 우리가 이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에너지의 변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힘들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. 어렵습니다. 남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. 더 고통스러워요. 가슴과 머리의 싸움이 됩니다. 그러지 마시고요. 상대방 입장에서 느껴주시면 바로 에너지가 균형을 잡으면서 양쪽에 나와 그 사람 입장에서 동시에 두 가지 체험을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. 내면에서. 그래서 오늘은 이 에너지의 균형을 잡아서 나의 입장과 상대방 입장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역지사지의 방에서 느껴봄으로 해서 에너지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우리가 중도, 불교의 원리죠. 중도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